특성을 가진 데이터들의 집합이라서 데이터들끼리 비슷한 특성을 가졌다면 한 클러스터 내에 속해야 되고 다른 특성을 가졌다면 다른 클러스터에 속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알고리즘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로 K평균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군집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요. 임의의 지점을 선택해서 해당 중심에 가장 가까운 포인트들을 선택하는 군집화 기법입니다. 그래서 수행 과정을 보시면 첫 번째로 중심점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작은 그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중심점은 그 주황색 칠해져 있는 점이랑 파란색 칠해져 있는 점이 중심점으로 설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심점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을 이제 소속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속 안에서 중심점이 또 이동해가지고 새로운 중심점을 만들고 그 새로운 중심점에 속하는 데이터들을 다시 모으고 이런 식의 과정을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변동이 없으면은 군집화가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K평균 알고리즘을 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K값, 즉 군집수를 정하는 겁니다. 대부분 군집화 전에 K값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특성을 바탕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데이터 그 점 개수가 뭐 n개면은 2분의 n 제곱근을 사용해서 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게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니까 2분의 8 하면 4고 제곱근 씌우면 2니까 뭐 두 개의 그 K 값을 지정을 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그런 평가들을 통해서 적절한 K 값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K 값을 정한 뒤에는 이제 뭐 유클리디안 거리나 맨하튼 거리 같은 것을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해서 중심점을 바꿔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K평균 알고리즘의 장점은 어떤 특별한 통계적인 지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쉽고 단순함에도 굉장히 여러 영역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 기반 알고리즘으로 이제 계산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속성의 개수가 많을수록 군집화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PCA, 차원 축소 같은 것을 이용해서 성능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수행 시간이 아주 길어질 수 있고 또 초기 K값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게 사람이 지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킨런에서는 이제 K-mins라는 클래스를 주고 있고요. 여기에 파라미터가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n 클러스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집 중심점 개수, 즉 그 K 의 개수를 지정을 해주고 네, 다른 것들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들을 사실 뭔지 좀 알아보려고 공식 문서를 봤는데 봐도 모르겠고 팝하고 돌려도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n 클러스터를 잘 지정해주고 맥스 이터 그 최소 반복 횟수 같은 거 지정을 해주면은 잘 돌아갑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K 평균에 이제 단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한 모델입니다. 이거는 교재에는 없긴 했는데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 K 민스 플러스 이건데 여기는 이제 여기 앞서 사이킨런 구현할 때 init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제 K-민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중심점 위치를 그냥 빈 공간에 아무데나 무작위로 지정을 하는데 K-민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해서 첫 번째 중심점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중심점으로부터 최대한 먼 곳에 배치된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중심점으로 지정을 해서 이 과정을 반복해서 이제 거리 계산해서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이소 데이터라는 이거는 이제 K 값의 크기가 이것도 불명확할 때 사용하는데 이거는 K 평균 알고리즘과 다 똑같은데 이 딱 두 가지 과정만 추가됩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 수가 너무 작으면은 그 클래스를 삭제하고 그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 수가 너무 많으면은 그 클래스를 두 개로 나누는 그런 과정을 추가해서 K-평균의 알고리즘을 좀 보완한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균 이동입니다. 평균 이동은 K-평균과 비슷하지만 거리를 계산했던 K-평균과 다르게 밀도를 계산해서 밀도가 가장 높은 쪽으로 군집 중심점이 이동하면서 군집화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때 이제 그 데이터가 모여 있는 밀도가 높은 곳을 찾기 위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하고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찾기 위해 KDE라는 것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KD 기반의 민시프트 알고리즘을 계산하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 분포도가 높은 밀도가 높은 쪽으로 데이터를 이동해 가면서 군집화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 이동할 때는 대역폭이라는 것을 잘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밴드 위드스예요. 그래서 그 혜리님이 카톡에 올리셨던데 그거 잘 해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평균 이동에서는 아마 대역폭을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 이동에서는 군집 개수를 딱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라 대역폭 크기에 따라서 군집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역폭을 반드시 잘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작은 대역폭을 가지면은 이제 변동성이 큰 방식으로 확률 밀도 함수를 추정해서 과대 적합 가능성이 생기고 큰 대역폭은 단순화된 방식으로 확률 밀도 함수를 추정해서 과소적합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위쪽에 있는 아이들이 작은 대역폭을 가진 그래프들이고 밑에 있는 약간 거의 정규분포 이렇게 원만한 모양을 가진 이 친구들이 큰 대역폭을 가진 경우입니다. 이 평균 이동의 장점은 그 군집화 전에 어떤 특정 형태로 데이터 세트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군집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이상치의 영향력을 크지 않고 미리 군집 개수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대신 오래 걸리고 이 밴드위드, 이 대역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난다면 조금 큰 오류가 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이킨러너에서 구현할 때는 민시프트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옆에 예시 코드를 갖다 놨는데 이때 이제 밴드 위드스가 굉장히 대역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람이 임의로 지정하기 또 어렵기 때문에 estimate 밴드 위드스라는 함수를 줘가지고 약간 좀 가장 그럴듯한 가장 좋은 대역폭을 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예시에서는 이제 estimate bandwidth 함수를 이용했더니 0, 1, 2가 나와가지고 세 개의 군집으로 나누면 가장 적절하다고 나온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GMM인데 이거는 가우시안 분포를 가진 데이터 집합들이 섞여서 생성된 것이란 가정하에 군집화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데이터 세트는 여러 확률 분포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개별 데이터가 이 중에서 어떤 정규 분포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이런 모수 추정의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뭐 EMM 방법을 택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이해를 하진 못했습니다. 이 GMM의 장점은 K-평균보다 유연하게 다양한 데이터 세트에 잘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K-평균 같은 경우에는 그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좋지만 데이터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굉장히 잘 군집화를 수행하지만 원형이 아닌 되게 길쭉한 모양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는 군집화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GMM이 그럴 때는 더 효과적입니다. 대신 수행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요. 네, 여기서도 이제 n 컴포넌트 그 모델의 총 개수 파라미터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fit만 해주면 됐는데 얘는 fit을 해주고 predict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DB 스캔입니다. 이거는 밀도 기반 군집화인데요. 네, 간단하고 직관적이고 또 분포가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도 효과적인 군집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약간 처음에 봤을 때,
이 정도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데이터도 다 군집화를 잘 해주면은 엔간한 데는 다 DB 스캔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이런 이상한 모양의 데이터 애들에는 되게 군집화를 잘 해뒀지만 의외로 막 다른 모양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군집화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의 모양에 따라 딱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 모양에 따라서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이킨런에서 구현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EPS 이거를 지정을 해줘요. EPS랑 min 샘플스를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EPS는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보는 이 빨간색 아니지. EPS는 여기 그림에서 빨간색 점들이 이제 중심점인데,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제 약간 반지름? 뭐 지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 정확히는 제가 잘 못했나? 반경이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름 그거를 지정을 해주고, 그 안에 뭐 최소 8개, 뭐 여기서 이 그림에서는 최소 5개를 가지도록 했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어, 원으로 군집화를 만들어줍니다. 중심점과 이제 주변 데이터들을 모은 군집화를 만들어주고, 이제 겹치는 중심점끼리 또 모아가지고 군집화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군집화를 수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쏨인데 이거는 교재에는 없었는데 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군집 분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고리즘 동작이나 아이디어가 뉴럴 네트워크랑 비슷하다고 하고 또 쏨의 목적은 차원 축소랑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설정한 크기의 맵에다가 데이터들을 할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차원의 데이터도 저차원으로 뭐 2차원 정도로 맵에 이렇게 투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쏨 같은 경우에는 군집 개수를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이킨런에서도 이렇게 임포트 쏨 해가지고 구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m이랑 n이랑 그 차원 개수를 지정을 해주면은 m 곱하기 n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m 곱하기 n 매트릭스의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보여줍니다. 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척도인데요. 대부분의 군집화는 비교할 만한 타깃 레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이제 군집화 내에서는 높은 유사도를, 군집 간에는 낮은 유사도를 가질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이 평가 척도는 이제 특히 내부 평가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링 된 결과물만 보고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평가 점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실제 클러스터링이 잘 됐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평가에는 내부 평가랑 외부 평가가 있는데 내부 평가는 클러스터링에 사용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외부 평가는 클러스터링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이 미리 정해놓은 그런 모범 답안들을 기준으로 정확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뭐 내부 평가 같은 거는 실루엣 분석이 교재에 있었는데 그래서 아래쪽에 실루엣 분석을 해본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은 세 번째에 있는 것이 가장 군집화를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외에도 이런 지표들이 있어서 내부 평가를 할 수 있고 외부 평가도 이런 측정, 뭐 지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와. 역시 항상 준비용은 없다 그러는데 다들 맨날 근데 그 클러스터링 뭐였지? DB 스캔 할 때 클러스터링이 어떤 거는 되고 그 비교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맨 아랫줄에 있는 거는 거의 네모 빽빽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그거는 클러스터가 그냥 한 개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걸 좀 나누는 게 같은 경우에는 나눠가지고 3개나 4개 정도도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DB 스캔 이것만 군집화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와. 아무튼 와우, 재밌게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역시 두리님 혹시 파워블로 이름값 보셔서 있으신 근데 왜 윤지님이 두리님이에요? 그러게요. 저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셨었는데 그때 닉네임이 두리로 돼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때 지난주부터 이제 두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윤포크 윤크이 버스 두리 개발 유머. 그런 사연이. 그런 웃겨. 깊은 사연이 있었죠. 저희 그러면 실습 공유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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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맹. 누구부터 할까요? 글쎄요. 그냥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우린 제가 먼저 순서대로. 할까요? 제가 지금 되게 졸려서 정신을 잃기 전에 한번 아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운동을 과하게 했으면 안 되는 건데. 오, 약간 과한 운동.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하시면 좋아요, 진짜. 저도 운동해요. 오. 좋아하세요? 저도 헬스 해요. 저번에 자전거를 타는데 그 오르막길을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막 힘을 엄청 썼는데 갑자기 눈 앞이 안 보이고 헛질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각해가지고 인바디를 바로 가서 쟀거든요, 헬스장에서. 네. 근데 무슨 저보고 마른 비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책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체지방이 무슨 돼지랑 같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충격받아서 운동하게 됐어요.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까지. 너무하네. 그 사람 진짜 돼지를 안 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진짜 충격받았던 게 제가 진짜 한평생 제가 진짜 겉보기에도 막 살집이 있는 편이 아니라 마른 편인데 비만이라고 하니까 충격받아가지고 이게 근육이 없대요. 근육이 없어서 약간 상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식단만 하면 금방 아마 받으실걸요? 저는 식단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3개월이 한계예요. 더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렇죠. 잠깐만요. 제가 요번에 진짜 별로 저도 한 게 없어. 나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금지요. 압수. 그럼 저는 전 진짜 한 게 없습니다. 삐빅 압수. 없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냥 어차피 과제에 있는 거니까 과제래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책에 있는 거니까 책에서 실습 따라하는 거는 가볍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메이크플롭스에서 다다다랑 해서 만드는 거는 뭐 어차피 책에 있는 거니까 굳이 제가 더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우시안 쪽이 좀 재밌어 보여서 하나 찾은 게 GMM이랑 K민트랑 어떤 게 더 좋나요? 라고 나와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어느 게 더 좋고 나쁘고가 결정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서 어디 쪽에서 약간 조금 딥하게 찾아본 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와. 여기서 좀 얘기를 했던 게 뭐 이거는 원래 GM에 있는 거니까 패스하고 여기서 K-means랑 GM을 비교한 게 아이리스 데이터 가지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아이리스 네. 데이터의 디폴트, 그러니까 원래의 이런 클러스터를 나타내는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왼쪽이 K-means로 나타낸 거고 오른쪽이 GMM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생각보다 요 약간 그림을 살짝 유형을 기억해 보세요. 느낌이 GMM에 조금 더 가까워요. 조금 더 클러스터링이 된 게 에러 레이트를 보시면은 거의 약간 10분의 1 정도? 아니 8분의 1 정도쯤 되는 약간 보면서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소금으로 분류를 하는 정도면은 그 K-means보다 보통은 이제 GMM이 좋다라고 솔루션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것도 데이터만 다르겠지만은. 근데 좀 하나 특이했던 게 여기서 PLSA라는 게 있던데 얘는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질 않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왜요? 네, 기타보다. 네? 죄송해요. 클러스터링. 그래서 이것도 확인했고, 그리고 제가 하나 조금 특이했던, 조금 짜증났던 게, 그 실루엣을 비주얼라이징 해주는 함수를 이제 따로 뒤쪽에 적혀 있더라고요. 아니, 따로 파일인가?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py 파일로 만들어서 제가 사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기다가 그냥 함수 데피니션을 넣어버리면 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서. 그래서 보시면은 비주얼 실루엣.py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좀 클래스로 정리를 해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얘가 계속 이상하게 그 넘파이가 정의가 안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데. 그래서 이거 그럴 리가 없는데 난 여기다가 넘파이를 분명히 여기다 선언을 해놨는데 왜 이게 안 되지?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얘를 그 스택 오버플로우에다가 일단 올려놨는데 아주 답변 안 왔더라고요 아직. 그리고 아까 혜리님이 보시긴 한 건데 제가 지금 SAI에서 이미지 처리 쪽을 파이토치로 하는 약간 그쪽 그 스터디를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약간 KNN이나 소프트맥스 같은 거 저희들이 지금 되게 편안하게 쓰는 이런 그 여러 가지 함수들을 밑바닥부터 한번 짜보는 게 과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KNN을 이렇게 train, predic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그냥 매트릭스 계산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밑바닥으로 이렇게 짜는 거를 과제를 해봤는데 약간 혹시 궁금한 분들은 보셔도 되긴 하는데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반테. 그래서 진짜 좀 고생 좀 해서 이런 거 솔직히 그걸 어떻게 봐요? 이렇게 긴 거를 그게 솔직히 이게 약간 풀다가 진짜 정말 답이 안 나와서 요 뒷부분 벡터라이즈라고 이제 왜 저희가 로스 구할 때 루프를 돌려서 하잖아요 보통 트레인 개수마다. 근데 얘는 루프를 쓰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루프를 안 쓰고 하지? 해서 보니까 이렇게 쓸 거면 그냥 루프를 돌려야지. 에이, 약간 좀 너무하지 않나? 약간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는 그 실습 내용 조금 하고 요거 KNN이나 소프트맥스나 SVM 쪽을 조금 바닥부터 짜보는 걸 한번 짜보았습니다. 네. 문제는 누가 내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내주시는 게 아니라요. 어딘가면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CS231N이라고 스탠포드에서 하는 스프링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코스 스케줄 들어가시면 여기 어사이먼트가 있어서 물론 지금 제출은 안 되더라고요. 스프링이 지나가지고 아쉽게도.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강의가 되게 괜찮아서 혹시 비전 쪽 혹시 개념을 잡고 싶은 분들은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쉽진 않더라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왕. 와, 역시 다들 방학에는 다른 거를 많이 하느라고 바쁘시네요. 그러니까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3주 가까이 지났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안 돼. 네. 다음부터는 멈춰. 상의하지 못하겠어요.
이제는 진짜 한 번 하면은 다시는 하기 싫어져요, 진짜. 저 이번 주 화요일 끝났는데 어. 어제네, 어제. 네 너무 쉽지 힘들었어요. 않네요, 진짜. 아, 약간 연구실 같은 거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창의학 기제 이용해서 전공학점 채우는 걸 좀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지 좀 궁금했었는데. 이게 제가 실력이 되면은 학점도 따면서 약간 뿌듯할 것 같은데 실력이 안 되니까 구글링 계속 해가면서 약간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오로지 제 실력이 아니라서 완벽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도 그거 진짜 이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3주는 좀 너무 짧아요. 진짜 너무 짧아요, 진짜. 맞아요. 그냥 근데 그거 아까 진짜 그 파일로 하면 왜 안 될까요? 저도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저기 똑똑한 분들이 있는 스택 오버플로우에 올렸으니까 아마 혼내면서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여기 되게 무서워서 되게 코린이 시절에 막 뭐 물어보는 이런 거였다 물어보지 마세요. 막 이러고 글 지워버리더라고요. 되게 무서웠어요. 클래스만 임포트 하신 거예요? 아니면 파이썬 파일을 임포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 파일 자체를 왜 저 이닛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네네. 그 파일이 그 경로에 있으면 무조건 불러올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클래스에다가 이제 definition init 넣어놓고 definition silhouette visualization 넣어가지고 그 py 파일을 자동적으로 부르는 거는 제대로 부르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 그 py 파일에 있는 num 파일을 계속 못 읽는 거예요. 그 파일이. 그래서 뭐가 문제지 해서 다른 파일을 한번 돌려봤거든요. 네. 다른 것도 잘 돼요. 그래서 아, 코드인가 싶은데 얘를 그냥 데피니션 자체를 전부 다 가져와서 그냥 하나의 IPYNB 파일로 돌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 코드 잘못된 것도 아닌데? 뭐지? 그러게요. 약간 그래서 아리송해서 일단 뭐 해결되면 제가 카톡에 올려보겠습니다. 저 혜리님 그 혹시 그 지금 왜 그 올려주신 거 있잖아요. 그 약간 그 시각적으로 GIF에서 보이는 그 코드. 네. 혹시 그거 그 어떤 분들이 혹시 이런 거 저희 조장님 멋있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헉, 혹시 저희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랬는데 혹시 네.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다음 실습 발표를 자연스럽게 보이시나요? 네. 네. 일단 저는 실습 데이터는 그 저번에 했던 결근 시간 데이터를 차원 축소를 이용해서 이제 2차원으로 만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거를 갖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이제 이 함수는 그냥 그렇게 깔끔한 함수는 아닐 것 같긴 한데 나름 좀 그냥 어떤 한 라벨에 속해 있으면 그거 스캐터로 찍고 그다음에 라벨을 그렇게 해서 그냥 수차적으로 돌면서 계속 다른 걸로 찍는 그건데 일단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던 거는 색깔을 이 자동적으로 약간 분배시키는 그게 저는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그러니까 보통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할 때 이거를 그냥 뭐 K, R, G, B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리스트에다가 넣고서 하는 편인데 저는 약간 클러스터가 막 50개, 100개 막 이렇게 있어도 찍어놨으면 좋겠어가지고 약간 그거를 좀 자동화하는 게 살짝 개인적인 까다로운 부분이었었고 그래서 K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애니메이션 찍는 거를 해서 제가 여기다가 GIF 다 올렸는데 케이민이 제일 좀 예쁘게 나왔어요. 보시면 이게 막 이렇게 스르륵 하고 이렇게 막 촥 이 영 이게 쫙 집어 넣으시잖아요. 스르륵. 근데 딱 처음에 올려진 거 카톡 봤을 때 약간 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봤을 때 되게 와 그래서 신기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딱 제자리를 잡아가는 이 느낌이 표현이 잘 돼가지고 처음에 이게 잘 안 됐던 게 그 이니셜라이즈가 그러니까 그 윤지님이 발표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이게 기본적으로는 Kmin 플러스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여기 내부에 자체적으로 이 n init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초기값이 10이에요. 그래서 이게 10번 정도를 초기값을 계산을 해서 그중 그 10개의 그 초기값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하는 그런 게 딱 내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맨 처음에 올렸던 문자에서 이게 그 중간에 그냥 확확 바뀌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그 문제는 약간 그것 때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고정을 하니까 이 똑같은 초기값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됐었고 민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값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이 클러스터 센터를 내보낸 건 똑같아가지고 약간 이 센터를 딱 보여주면 이건 K민이고 민시프트에다가는 제가 이 알고리즘 자체가 이 반경에 있는 점수를 어떻게 딱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반경을 좀 표시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이런 결과인데 이제 여기 초기값 넣는 것 중에서 이 클러스터 올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아니라 그 값이 있는데 이 파라미터가 원래는 true가 그게 설정이 돼 있고 얘를 만약에 false로 해놓으면 이 반경 안에 안 드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클러스터에도 속하지 않는 건 그냥 -1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그 밴드위스 문제를 해결을 못했던 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estimate 밴드위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밴드위스를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estimate 밴드위스를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땐 이게 29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9를 넣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딱 한 개밖에 없다고 이 반경이 너무 넓어서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얘를 만약에 true로 넣어주면 그래서 그냥 전체가 한 개 그거밖에 없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서 살짝 어려움이 있었는데 밴드위스를 그냥 20 정도로 적당하게 설정하면 대충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홈스쿨 제대로 지원을 못 해주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뭐 정확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저는 나름 이게 약간 그 실제 데이터인 거잖아요. 네. 나와가지고 살짝 적용할 때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었고 이건 지금 밴드위스를 제가 지금 이게 2차원이니까 이걸 직접 그리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구나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제 얘가 파라미터가 훨씬 많아지거나 하면 그리고 이거 그리는 거 자체도 약간 좀 되게 많잖아요 뭐가 그래서 이 밴드위스를 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지 싶긴 해요. 이게 만약에 다른 케이스였으면 그 숫자로 안 넣고 변수에다 저장한 다음에 넣어도 혹시 똑같이 나오나요? 변수요? 네. 이거를요? 네, 맞아요. 교재에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얘가 그 초기 값이 보시면 이 밴드위스가 초기 값이 넌인데 네네네. 넌이 들어간다면
이게 이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음흠. 그래서 어떻게 올린 거지? 인식트 살짝 저는 그래서 오히려 살짝 불신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과정을 시각화했을 때 얘는 살짝 뭐 이게 아무래도 클러스터를 중간중간에 스스로 바꾸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얘도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도록 만들기는 했었어요. 뭔가 좀 눈에 막 확 들어온다는 느낌은 아니어서 그리고 제가 이걸로 했을 때 클러스터를 한 8개 정도로 나눴을 때 이 민시프트랑 케이민이랑 거의 군집이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이 둘의 차이를 그렇게 크게는 못 느꼈고 대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의 중앙을 잡은 느낌이면 얘는 좀 더 몰려있는 쪽의 중앙을 잡은 느낌이긴 하네요. 그리고 민시프트 같은 경우에 이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시드를 넣을 수가 있는데 네. 케이민을 막 클러스터를 한 막 100개, 1000개 막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클러스터의 중심을 시드로 넣는 뭐 그런 방법을 취할 때도 있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시드 넣을 때. 그래서 클러스터를 100개 정도로 만든 다음에 이 각각의 포인트를 이제 초기 포인트로 넣어주는 뭐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우시안 믹스처 쪽인데 사실 이쪽은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만 돌려도 뭔가 결과가 출력이 되도록 나와 있었는데 얘는 이 한계 값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톨러런스의 약자일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뭐 얘보다 이하면 뭔가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해서 얘가 엄청 에러 메시지가 많이 뜨긴 했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뭐 얘도 결과로 문자를 따긴 했는데 살짝 뭔가 움직이긴 하는데 뭔가 이미 좀 완성된 상태인 느낌이라서 약간 시각화 좀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값을 너무 잘 잡. 멋있어요. DBS 스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처음에는 돌렸을 때는 라벨이 다 마이너스 1로 나오고 이런 거예요. 네, 보니까 엡실론 관련해서 발표해 주셔가지고 엡실론 값을 좀 조정을 해봤는데 엡실론 값이 보통은 1보다 미만, 1보다 작게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보다 작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51개의 클러스터가 나오고 굉장히 낮은데요. 저기 위에 있는 밴드는 진짜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막 그 중심값도 약간 제가 생각하는 중심값이 아닌 것 같아서 뭔가 이거는 좀 더 본 다음에 더 적합하게 맞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약간 너무 진분한다. 되게 너무 느슨하게 되게 분류를 했네요. 그 EPS 말고 파라미터 하나 더 지정해서 그걸 좀 크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EPS 말고요. 최소한 개수? 네. 민 샘플스요? 네네. 이십 개로는 부족한가? 100개. 색만 반전된 것 같은데. 약간?
이쪽 군집을 잘 잡아내긴 했는데 아, 약간 어, 쉽지 않네요. 아웃라이너를 잘 잡아내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이게 뭔가 도형을 되게 다르게 잡긴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미 약간 위에서 해놓으신 게 너무 많아서 약간 이 정도는 네, 그럴 수 있지. 약간 그래서 약간 비교를 해보면 다 똑같이 8개 클러스터인데 음, 아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게 뭉쳐있는 애들 좀 잘 잡아내는 것 같았고 얘네 같은 경우엔 약간 퉁쳐놓고 이 중앙을 이제 잡아놓고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좀 더 작은 군집하고 큰 군집하고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 느낌? 얘도 약간 뭐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약간 기대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계속 시각화를 하느라고 여기 계속 이쪽 켜가지고 이거 읽고 그렇게 하니까 되게 뭔가 공부는 많이 됐어요. 음. 이상입니다. 와, 와. 그러면 다음 제가 네. 할까요? 네. 아. 저는 제가 앞선 사람이니까 써도 되겠죠? 저도 많이 준비를 안 했는데 준비한 건 없지만 많이 배워가세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네네. 약간. 한 80%는 그냥 교재, 80%? 90%는 그냥 교재 따라한 내용이고 여기다 그냥 그 분류한 거를 아이리스는 원래 실제 타겟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 라벨은 처음에 비지도 학습하면 라벨 좀 꼬여 있잖아요. 0 실제로는 0인데 막 비지도 하면은 1이 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건 인코딩 해가지고 맞춰준 다음에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려봤습니다. 해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실루엣 그 내용이 나와가지고 옛날에 ADSP 공부할 때 문제집에 그 단답형 ADSP 단답형이 있는데 거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실루엣이 답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문제집에서 한번 써놔봤습니다. 그 군집 분석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 그때 공부할 때는 그냥 군집화 평가 지표 이꼴 실루엣 이렇게만 외워가지고 그냥 다 지금 휘발돼가지고 기억이 안 났었는데 이렇게 다시 보고 교재를 다시 보고 이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그때 이 응집도 분리도 이런 게 다 그 얘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윤지님 나중에 ADSP 보실 때 알아가시라고. 감사합니다. 특히 그리고 셀프 올거나이즈드 맵 그것도 그 DB 스캔 이런 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이번 발표가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냥 교재 또 리얼. 리얼리 원래 저거 그냥 원래 샵샵하고 헤드 투 그거 샵샵 해놓고 막 뭐 이 매트릭스 이걸 테이블을 쓰려고 했었는데 왜 리얼형을 쪘다 쓰는지 잘 기억 안 나네요. 간단하게 그 K민즈랑 민시프트를 그냥 표로 한번 정리해보고 그냥 이렇게 실습 마쳤습니다. 그러고 저는 옛날에 책을 읽었었는데 무슨 카드사 데이터랑 마케팅 빅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막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거기서 그
고객 세그멘테이션이란 용어가 자주 나와가지고 그냥 뭐 KNN으로 대충 하는 거겠지 하고 넘어갔었는데 구글에서 그 이 클러스터링이랑 세그멘테이션을 검색해 보니까 이 세그멘테이션은 약간 통계학자가 이미 알고 있는 미리 설정한 기준으로 분류하는 비통계적 방법이고, 그리고 클러스터링은 우리가 한 것처럼 그 데이터랑 그 모델한테 이 세그멘테이션을 맡겨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뭐 새로운 군집이나 특징들을 알아내는 그런 거를 클러스터링이랑 세그멘테이션으로 나눠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신기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책 읽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약간 나중에 그런 고객 분류 대회 나갈 수도 있으니까 딱히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은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첨부해봤습니다. 와.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아, 그러면 세그먼테이션 같은 건 약간 뭐 성별이나 연령 같은 걸로 따라서 약간 특성을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맞아요. 나이대 아까 보셨던 거기 글에서는 20대 여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뭐 헬스 운동 좀 하고 여행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미리 뭐 이러겠지 하고 약간 선입견 아닌 선입견을 갖고 분류하는 그런 방법이죠. 옛날에 뭐 창업대회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로 했었는데 그거 알아봤을 때 점점 그러니까 광고 쪽 할 때 타겟 광고로 해서 뭐 20대 여성한테는 뭐 어떤 거를 추천해주고 뭐 30대 남성한테는 뭘 추천해주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점점 그런 약간 사람들이 이제 뭔가 공유하는 게 좀 적어지고 개인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 점점 인구 통계학적인 그런 특징들이 약간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그쵸. 일부러 저항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다양성도 되게 많이 존중해주고. 굉장히 버라이어티긴 했죠, 사실. 그렇죠. 빨리 마이데이터 시대가 와야 되는데. 사실 저희 윤지님이랑 그 하는 거 그쪽으로도 좀 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저희. 그때 예. 그거 됐나요? 예, 그거 1차 돼서 지금 오. 발표 자료 준비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하는데 근데 약간 조금 이상한 게 원래는 그 만들어 놓은 걸 보고 평가를 하지 않나요? 보통 대회 같은 데는 공모전이나 그쵸? 얘네는 왜 제안서를 가지고 최종까지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지금 신기합니다. 만들어 놓은 게 없는데 제안서만 가지고 3차까지 나를 평가한다고? 괜찮은 건가 이거? 내가 막 이만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못 만들면은 이거 그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3차까지 가면은 거의 웬만하면 수상권에 들어가거든요. 저희 얘가 필요는 네. 없어서 하겠다고. 네, 그렇죠. 저희 되면은 저희가 100만 원씩 타는 건데 우와.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제 생각도 왜 이렇게 하지? 약간 돈이 이렇게 많나? 약간 물론 이제 붙고 나서 해야 되는 얘기긴 하겠지만 저희가 다음 분은 누가 발표를 하시죠? 혹시? 저는 지인님밖에 준비를 안 남지 못해서 근데 창의학 기자 하면은 준비를 하는 기사한 거긴 해요. 근데 하겠어요. 어제 끝난. 이번 주는 조금 힘들어서 진짜 죄송해요. 근데 아. 쉬는 게 맞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하고 나면은 맞아요. 이제 거의 이제학 종강하신 예. 네요. 건데. 네. 그러니까 좋다. 그거 이후로 이제 창이 들어간 거 좀 약간 경기 와요 이제. 거기 이러면서 약간
창의 학습 공동체인가? 그것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저번 학기에. 네. 그것도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아, 그래요? 예. 근데 창의 학기제보단 나아요. 근데 저는 그냥 SAI에서 했던 그 스터디 그냥 그대로 창의 공동체 들어가지고 그냥 진짜요? 약간 꽁으로 지원금 받았었는데. 저랑 성우님도 그랬는데. 저랑 진짜요? 성우님도 되게. 아니 저희는 무슨 어플을 만들기로 해가지고 약간 좀 아, 세상에. 근데 같이 하신 한 분이 약간 진짜 현업에서 뛰시는 분이시거든요. 되게 유명하던데 그래서 어플 너무 잘하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전 못하겠는데. 지금은 군대에 계시지만 그렇게까지 하셨구나. 위장병 났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 사실 집에 아직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아까 발표 노트북으로 하다가 사실 핫스팟을 써야 돼가지고 지금 핸드폰을 다시 옮겼어요. 핫스팟이 좀 부담이 돼가지고. 어쩐지 계정이 2개가 들어오더라고요 봤는데. 그래서 둘이 계정으로 들어오시려는 건가 약간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우리 is back. 한 번 잘못했다가 지금 계속 제가 잊어버릴 때쯤 되면 성고님이 한 번씩 기억을 상기시켜 주셔서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저 실습을 막 못해가지고. 원래 그냥- 발표하시는 분은 실습 원래 안 하잖아. 면제권이 맞아요. 부여되잖아요. 예. 아니 제가 뭐 올려둔 거 하나 있는데 그거 재밌어 보여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하진 못했어요. 근데 서울 시내 버스 군집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제가 좀 봐야 되는데 그거 파일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잠시만요. 제가 한번 유튜브를 유튜브를 공유해 드릴게요. 근데 그게 2015년 자료라 사실 옛날 예적 건데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피처가 어떤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제가 그냥 여러분도 한번 보고 해주세요라는 느낌으로 올려둔 건데 이게 혹시 어디 있나요? 제가 지금 안 보여서. 제가 이 깃허브로 아예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혜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니야 이해했어요. 방금 이해했어요. 뭐가 궁금하셨는지 아니, 궁금한데요. 저희 스터디 공간에 보면은 저 계속 어떨 때는 병아리가 그려져 있고 어떨 때는 달걀이 그려져 있어서 이게 뭐지 했었는데 한 거는 병아리가 되고 하는 중인 거는 깨진 병아리가 된 거고 아직 안 한 건 달걀이고죠. 네. 방금 이해했어요. 물어보려다가. 세상에. 이 카톡에 들어가서 봐주세요. 이게 카카오톡. 제가 잘못 찾은 걸까요? 막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저는 아직 제대로 보지 와우. 브랜든. 코드에 막 HTML도 들어가고 CSV라는 형식의 파일도 들어가고 오. 피처를 모르실만 했네요. 뭐가 많네. 못했습니다. 어떤 똑똑한 분이 그런 걸 해두셨는데 저는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PSV 파일이면 CAD 파일 아닌가요? 그게 왜 있지? 진짜요? 뭐는? TSV 탭 세퍼레이티드 그건데. 다른 건가요? 네, 리드 CSV로 하더라고요. CSV는 그 콤마로 세퍼레이티드고 TSV는 탭으로 세퍼레이티드 아닌가요? 제가 아는 그 PSV랑 다른가 보네요. P가 있나요? TSV라고 하신 거예요? 네네. 네. 전 PSV라고 들어가지고 아, 이건 CAD 파일인데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TSV. TSV 저 처음 봤어요.
형식 오 XY 근데 XY 좌표 있는 거 데이터 이런 거 좋은데 되게 빨리 열심히 다들 해서 풀어주세요. 저 뭔지 몰랐어요. 해주세요.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해주세요. 아이디어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가장 많이 겹치는 맞아요, 장소 맞아요. 막 이런 거 찾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해보면. 맞아요. 한번 막 8개 이상인가? 다니는 버스 종류당 뭐 이런 거던데? 근데 뭐였지? 되게 찬다 그랬나? 지역이 좀 봐야겠다. 방금 회화여고. 근데 왜 이건 이렇게 돼 있지? 스테이션 아이디가 중간에 다 빵인 데가 있네요. 얘는 뭐지? 그럴 수 있지. 데이터에 항상 이쁜 데이터는 없으니까. 와, 컨콜 딱 한 달 남았네요. 야, 그 12시 딱 되자마자 알려주다니. 12시가 돼서 15일 한 달 남은 거구나. 약간 노리고 얘기하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숙제를 12시 봤는데 되자마자 그러셔가지고. 역시 성군님 타이밍 약간 이러고 있었어요. 약간. 근데 재밌겠네요. 읽어보고 있는데. 근데 인덱스도 있고 IP와 IP도 있고 버스 스탑 클러스터 guess what? 뭐야 얘네 왜 guess what을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쵸. 그거 아무것도 없던데요. 이거 그냥 우리 놀리는 건가? 짜잔 해봐라 약간 이런.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아니 차라리 예. 그냥 뭐가 깨졌나 보다 싶은데 개스워시라고 뭐가 돼 있으면서 이래가지고. 이거 근데 다 게스 왓인데 뭘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네. 구글 맵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맞아요. 근데 그 파일 중에서 쓰는 파일만 써요. 파이썬 코드를 보면은. 근데 구글 파일이 없다라고 뜨는 거 보면은 그 뭐로 한 거야 이거? 개수와 킹 받는 아니 왜 이렇게 해놓고 개 우와. 써주고 처음부터 나오게 하면 되잖아.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이런 정보를 어떻게 저 그냥 이런 그러게요. 어제 찾았어요. 이런 다 개스워시네요. 이런 뭐야 대체? 스크립트는 뭔가 열심히 써놨는데. 그러니까요. 그 구글 맵스 쪽 서비스 기간이 끝났나 봐요. 그래서 연동이 안 되게 됐나 봐요. 메모리가 다 돼서. 이거 약간 크롤링처럼 막 데이터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여기 보니까 was loaded in secure connection, was loaded insecure. insecure 상관없어. 뭐야?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뭔지 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좀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훌륭한 인식부터 적응하셨고 좋은데. 이거에서 가져오신 건가? 잠시만요. 한번 제가 지금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 서울 대중교통 모바일이라는 사이트에서 진짜 크롤링을 하나 다 하신 건가? 설마. 신기하다. 잠깐만. 근데 URL이고 라이브러리 사용한 거 보면은 다 긁어온 거 아닐까요?
와, 그럼 대단한데요, 그건 또 그거대로? 근데 이거 코드를 짠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도 긁어본 적은 있는데 계속 코드 오류 나서 맞아요. 클릭이 get 버스 라우트면 와, 근데 진짜 와, 대단하시다 이분. 근데 완전 약간 제가 꿈꾸는 프로젝트. 직접 데이터도 수집하고. 예, 진짜요. 이거 진짜 그냥 크롤링을 하셨네요, 그냥. 야, 당신의 진짜 이 노력에 진짜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로. 이야, 이분은 요즘 뭘 개발하고 계실까, 이분은? 아니면 벌써 아. 6년 전인데. 어머니 이분 플라스크도 쓰셨어요, 이분. 플라스크. 플라스크. 플라스크 하고 싶다 그러셔서. 되게 열심히 하시다가 약간 그 2020년부터 활동을 군대를 가신 건가? 2018년에 멈추고 네, 멈추고 2020년에 2020년에 돌아온 거 보면은 어, 이거는 합리성. 그러면은 17학번이신가 보네요. 그러네요. 브랜드 지금 브랜드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 사람에 대한 우리가 정보 특성 쓸데없이 추출 중입니다.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알까? 우리가 와 펄을 쓰네요. 또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 분이네요. 되게 와, 레포지토리가 50개예요. 아니 되게 우와. 특이하시네요. 아니 줄리아 펄 아니 뭐야 이분은 대체 되게 신기하신 분이다. 재밌네요. 팔로우 해놔야지. 브랜든 시츠님 17학번. 브랜든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진짜 기대됩니다. 미래가 촉망한 청년이네요. 저희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닌가 맞죠. 17학번이니까 아닐 수도 있나? 그죠. 실습 발표도 됐으니까 이제 주제 회의를 해야겠네요. 야호. 하고 그러면 녹화